국정감사 증인 문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출석 이유가 없다며 그런 식이면 김건희 씨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조준 한 사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실장을 알고 있으며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제게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김 실장이 산림청장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당내에서는 정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뻔한데 받아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대표 등에 대한 중복 출석 요구도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생 회복하는데 재계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계가 국정감사 오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뭐 이런 좀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오늘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야당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염두에 둔 개편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출석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김 실장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하게 됐습니다. 김 실장은 경기도청 비서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20년 넘게 이 대통령과 함께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최근 김 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가운데 야당에선 국감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 개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회가 출석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됐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직접 영입했던 참모로 10년 넘게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김남준 2인 체제로 전환됐는데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이동에 따라 후임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홍보수석 산하에서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수석 산하에는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이 이 자리로 이동합니다. 인사수석 산하에는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 비서관을 두고 비서실장 직속에 국정기획자문단을 설치해 국정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0일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취지의 인사 개편이라면서 이번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바지가랑이를 끄집어 네. 네, 그래서 김현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의원은 막말도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와 자식을 나눴냐, 뭐 이런 막말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사진 같은 거를 이상하게 합성하고 뭐 변조시켜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실에서 보자면은 좀 황당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속보로는 안 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정쟁이다. 아. 왜냐하면은 뻔하게 국민의힘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국감 출석한다. 안 나갈 이유는 없다.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네. 밝혔는데요.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에 본인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불러야 하느냐라며 이 문제를 정쟁화시킨 건 명백하게 야당이다라고 하면서 불출석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걸 가지고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쵸. 그 시끄럽게 할 테니까. 예전에 이미 그 김현지 실장이랑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과거에 뭐 좀 부적절한 관계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막 찌라시가 막 흘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다 묻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저질이고 그래가지고 저질이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시의원 네. 그 제가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 이름도 김민아 말하시는데 아니에요? 김민아? 네, 맞아요. 김민아 맞아요. 씨는 네. 그런 거를 이미 다 지나간 거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저질이라고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근데 근데 사실 나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하면서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랬으면 사실 나와서 발언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로 와서 뭐 면박 주고 야지 주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오면은 근데, 예.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러겠죠. 사실 관계가 어떻든 간에. 예. 여러분들도 의견 좀 주세요. 나오는 게 좋은지 안 나오는 게 좋은지. 저 같으면 사실은 나가서 괜히 그 더 시끄럽게 뭔가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는 없을 것처럼 지금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나 뭐 민주당 대통령실이나 뭐 이렇다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아주 부적절한 말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엄벌에 처하거나 형사고소하거나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히 모욕적인 막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걸로도 사실 고소고발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왜 네.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 아마 징계도 제대로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 제명이나 이런 조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심각한 수준의 혐오성 발언과 네. 허위가 섞인 혐오성, 모욕적 발언은 도를 넘으면은 아무리 그 고소고발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네. 수준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고발을 했다네요. 음. 네, 김민아 씨 아. 의원에 대해서. 예. 잘하셨네요. 아 정말 나는 이 사람 미친 것 같아요. 김민아라고 하는 창원시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유언비어? 이런 거 좀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다음 주 이제 국감 시작하면서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원래 김현지 실장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나가지 마라 괜히 정쟁만 유발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민주당의 결단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임세훈 사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서실장 뒤에 배석해서 비서실장이 전반적인 실무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부가적으로 이제 나와서 설명을 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비서관이 모두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만 나가는 건데 애초에 국민의힘은 그냥 이 사람 딱 타겟으로 정한 거죠. 김현지 실장? 이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만사현통이라던데 우리가 한번 긁어볼까라는 그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 나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그 청와대 살림에 있어서 무언가 뭐 문제점이 있다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집권한 지 이제 100일 좀 지난 정권에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는데 총무비서관이 처음부터 무슨 살림을 초반부터 막 나쁘게 할 일이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싸질러 놓은 거 처리하기만 해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있게 시작한 증인 신청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괜히 또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때 너 어디 있었니? 뭐 말도 안 되는 이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문제로 이 국정감사를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딱 타겟 지어진 정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은 그럼 우리가 이용당할 이유가 있냐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방어를 한 것이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와라. 원래 총무비서관한테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보직까지 바꿔가면서 일부러 안 나오는 거는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는데. 아 그래요? 네, 특권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다가 특권 거부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뭐 어디에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가 잘못했어요. 한 대 때렸어. 때렸는데 아무 말 안 해. 기분 나쁘면 더 때려. 더 열받아. 자기가 스스로 막 업대. 그 다음에 미치광이 돼가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폭발하는 뭐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나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유는 없어. 그냥 너가 뭔가 한 것 같으니까 나와.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다고 하니 그때 거부터 시작해서 다 긁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흠집내겠다 이런 의도로 부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명확해져 가니까 이제 나오려고 했다가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 봐. 안 나올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가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못 나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왜 나와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에서 몽땅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사실 이 사람을 타겟팅했다. 게다가 사실은 겉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타겟팅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김종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뭐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제로 나왔던 거 이제 김민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 네. 말씀하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방식, 그것도 아주 예를 들면 저속하기 그지없는 용어 SNS에 글을 올리는 것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내용과 대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의 공격을 통해서 야당 또는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의도에 우리들이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반에 그냥 한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가서 총무비서관이니까 그래 니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면 오히려 그것이 소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총무비서관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면 전 답변하겠다. 하지만 그 외의 질문 자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달 일한 거 아니에요? 2달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소장님 말씀처럼 아마도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긴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전격적으로 한번 들이받고 싸웠으면 거기서 그 이후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불러더라도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네. 명분이 있잖아요. 니들 한 집 봐. 나 불러가지고 뭐 했어?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부 공격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운영이 국감에 나가면은 왜 다른 데는 또 안 나오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러댈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거는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될 것인데 그걸 굳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종욱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김민아라고 하는 이 창원시 의원 예전에도 막말해가지고 한바탕 큰 난리가 났었던 사람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민아 1099라는 저게 페이스북인가요? 스레드. 스레드군요. 예, 스레드에 이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은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는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믿어올 것 같은데 진짜 궁금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쓰죠? 게다가 저런 말에 걸맞는 또 사진, 이상한 사진들이 막 합성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정쟁이고 여당 야당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이 붙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은 있는 거예요. 선이 건드리지 말아야 선. 대부분이 가족이거든요. 특히나 자녀에 대한 문제는 자녀가 예를 들어 학폭 문제의 가해자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자녀 갖고는 학폭에 있는 가해자 말고는 안 건드리는 것 그렇죠. 같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무슨 저거는 유언비어가 아니라요. 그냥 입에다가 오물을 그냥 막 배척하는 거거든요. 좀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사람의 DNA는 원래 막말이 전문입니다. 예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시체팔이라고 모욕을 해서 1억 5천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까지도 받았어요. 왜 선고유예를 받아? 이 사람은 선고유예는 진짜 그렇죠. 약한 건데.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막말, 이 DNA가 막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입에 그냥 걸레를 묻고 더한 거 그냥 입에 배설물을 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뭐 세종시대 이야기하고 조선시대도 이야기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천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타인의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태형이나 귀양을 보내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게 무슨 자식을 낳는 사이예요? 저는 제가 입이 더러워가지고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예훼손 한준호 의원이 고발했죠? 네, 고발 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공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공직을 그동안 해왔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기간 동안 도왔다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됐고 저렇게 자녀까지 모독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 이게 본인은 한 게 뭐가 있어서 예를 들어 김건희 씨처럼 어디 가서 디올백을 받았다던가 어디 가서 순방 때 쇼핑을 했다던가 공천 개입을 했다던가 무슨 그런 뭐 자기 땅이 고속도로 휘게는 행했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서 그냥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히 비서로서 역할을 한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독받을 일인지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김민아 씨는 2022년 12월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자진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손해배상 해주라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고 또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이와 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제명시켜버려야 되는 그래야 건데 되죠, 당연히. 창원시가 국민의힘이 많으니까 그냥 출석 정지 30일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래 이 정도 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손방망이처럼 치니까 왜 선고를 해주냐? 이런 얘기하면 뭐 내가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상은 올라가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문화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태원 참사 관련 가족들한테 자식 상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존재한다라고 자체가 공당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당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계속 좀비처럼 살아남아서 때만 되면 저런 발언들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쓱 넘어가면 또 넘어갈 겁니다. 네. 그 이태원 당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슬쩍 자기 탈당했다가 아무런 조치 안 나고 끝나는 거고 스레드 삭제한 게 아니에요. 본인 말에 의하면 스레드를 삭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레드를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하다가 그냥 지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더 나쁘네 진짜. 자식들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걸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삭제가 된 거야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발언은 유효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미친 인간이죠. 이 정도 오, 상황. 기사에는 삭제했다고 나왔는데 기사를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있었고. 그러니까, 황당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뿌리에서 잔가지가 나가지고 별의별 잡종의 인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대접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러더라? 요번에 무슨 뭐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네. 중국인에 대해서 뭐 의료, 부동산, 그 3대에 대해서는 김은혜. 그걸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이번 정기국회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정도 상황이 유럽 같으면 야 우리 극우 정당이야, 우린 그 길 갈 거야, 우리는 인종주의적으로 중국이라는 인종들을 싫어해,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참 제가 볼 때는 되게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맞습니다.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K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 김민아 씨가 해당 글을 삭제했다라고 써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성해서 삭제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왜 안 돼요? 이런 글을 또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자진 삭제한 건 아닌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하고 도대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서 역할 오래 하면 경제공동체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상황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가 이렇게 퍽 하고 때리고 때렸네? 맞을 짓을 했네? 그 다음부터 계속 업되는 거야, 자기가. 경제공동체에 갔지요?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를 전제로 해. 그 다음 얘기를 쓸 때. 그러니까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업혀가지고 거기다가 논리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거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꼬리를 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다 얘기를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회로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애초부터. 근데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이태원 참사 때 글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예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월호 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문을 글 올린 원문을 얘기하면 진짜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이 사람 제가 볼 땐 남편이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글 저는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때 글 쓴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유가족 기자회견 했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M이라는 자가 말본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2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하고 관계나 자식들하고도 관계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죠. 근데 남들한테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도 뭐 자식 나눈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원시 의회에서. 아이고. 창원 시민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원시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창원 시민들이 당장 가가지고 끌어내버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신 상태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굉장히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면요. 그게 아니면 본인들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사회에서는 피의자가 그 담당 검사랑 동거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그 동거한 검사의 선배랑도 동거했고, 이런 게 막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줬던 비서가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식을 나눈 거 아니야라는 핵에 망측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사회에선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토대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사람 대우는 적어도 해준다.
이런 경험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도 그냥 막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런 쩌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 법의 테두리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건 선을 넘어서 한참 말도 안 되는 궤변 혹은 뭐 막말, 뭐 오물 같은 남발하는 그 배설물을 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라는 안에서는 적어도 회생 불가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가만두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 넘는 막말을 해서 이 김민아라는 사람이 얻는 게 뭘까요, 박사님? 뭐 지금 민주당이란다. 아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의 주류가 돼 있잖아요. 장동혁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선이긴 합니다만 보궐선거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소위 윤 어게인과 유사한 용어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본인의 신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 옹호하는 발언들, 이런 걸 한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상황. 그러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 발언을 할까요? 네. 당연히 통일교, 신천지, 구구적인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옹호했을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네. 그네의 팽배한 상황이고 제가 좀 확인했잖아요. 예를 들면 입당을 막 시키잖아요? 돈도 주잖아요? 그러면 정치 편하게 하는 게 방법이 뭡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인사표를 보고 있어요. 통일교 가서 그 권성동처럼 큰절 2번 하고 돈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자기는 생명만 연장하면 되는 거겠죠. 전 이런 문화가 대단히 팽배하구나. 죄송한 네. 얘기지만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좀 꽤 있는 게 아닌가? 그 특정한 정치인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이든 지금 국회 내에서 좀 이런 발언, 혐오 발언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가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형법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솜방망이처럼 처벌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공인이 이런 발언을 해도 정치를 할 수 있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이건 야만이에요. 네. 야만의 사회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대로 저희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이건 법률적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인간을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분석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이 용인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속한 정당, 그 공당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네. 그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민아 의원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름은 참 이쁘신데 참 생긴 대로 노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아 의원이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성희롱이야. 라면서 펄쩍펄쩍 뛰겠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다른 여성한테 성희롱이 되거나 아니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고 싶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가지고 김민아 의원한테 제가 당신이 생긴 대로 노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점잖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폭력이나 모욕은 못 참아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은 막 뭉개고 모욕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최소한 그거는 저작거리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막 욕하는 그런 자리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공인으로서 자기가 내뱉을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작거리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두드러 맞아요, 사람들한테.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난데없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찔러도 못 찔러요. 근데 그런 자들은 그걸 찔러요. 왜?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이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한번 흘렸었고요. 네.